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 피해자와 또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분들이 그런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참고하실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상담을 하는데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재난 상황의 어떤 상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이후에 어떤 집단 반응 단계인데요. 보시면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감정, 아래쪽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공황 상태, 요즘 무질서 상태가 아니라 대단한 영웅적인 구조 활동들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단합하는 이런 상승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세월호 사건은 그 구조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언론의 어떤 잘못된 그 보도라든지 정부의 어떤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선 이러한 상승 기운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나 시련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이런 국민적인 단합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사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재난 이후의 대응 문제라든지 사고 발생에 대한 어떤 그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나빠져서 이런 언론이나 다른 어떤 내용들에서 악화 사건들이 벌어진 다음에 차차 회복되는 기점이 있다가 일주기가 되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집단 반응으로 사실은 일주기가 됐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것들은 상당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서 되게 일주기를 기념하고 그 당시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점점 복원을 해서 정상적인 그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이 대개 이제 재난 이후에 어떤 적응해가는 집단이 적응해가는 일반적인 양상이 되겠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손실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손실을 생각을 할 때 재산상의 손실, 신체적인 부상에 의한 신체적인 손실 또는 어, 어, 잃어버린 어떤 동료나 가족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 가시적인 손실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손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 안전감의 상실이라든지 이제는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다. 모든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흔히들 피해자들이 하고 있게요. 예측 가능성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 유대 지지의 상실, 어떻게 보면 일부는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의 상실, 긍정적인 자기 모습의 상실, 미래에 대한 확신에 대한 상실, 독립성의 상실, 그리고 좌절감의 상실, 또 희망의 상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상실을 가지고 심적인 여러 가지 상실들 자체가 굉장한 고통을 가져오게 되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어떤 이 괴로움이나 상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상당히 일부분이고 이들이 그 사회 복귀해서도 원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계속 닫고 지내는 것 자체는 이러한 상실로부터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상담가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다양한 애도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서는 이게 회피 반응들이죠. 그럴 리 없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이런 회피 반응에서부터 분노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민을 주고 있나? 누구 잘못인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타협하는 과정, 그 다음에 우울로 빠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수용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들이 아니고, 이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좀 더 낮은 수준의 어떤 그 반응 단계로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심리 감정 반응이라는 걸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러한 애도 반응을 갖다가 지적을 하거나 공격하거나 또는 차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재난 이후의 스트레스 증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관찰되는 스트레스 증상이 되겠습니다. 재난 이후에 사람들은 상황도 좀 어수선하고 또 본인 스스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스스로 어떤 그 치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도움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상태가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 접근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사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셔가지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동료들이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한번 점검을 받도록 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흔히 아시겠지만 사소한 일에 흥분하거나 분노하는 경우, 아무런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기뻐도 기쁘지 않고 기쁜 일에도 기쁘지 않고 슬픈 일에도 슬프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계속 피곤하거나 표현하기 힘든 어떤 불편한 느낌들, 잠을 잘 못 자거나 깜빡깜빡 일어나거나 또는 갑자기 그 술을 많이 마시거나 어떤 약물을 빠지게 되는 경우, 사회 활동이 감소하고 집에만 있고 싶어하는 경우, 식욕이 감퇴되는 경우, 일을 쉬고 싶은 생각,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많이 긴장하고 불안이 오래됐을 때 나타나는 이런 신체 증상들도 보이고 굉장히 경직된 사고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불안을 나타내거나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소변을 가리던 말을 또 잘 하던 아이들이 소변을 못 가리거나 아기처럼 말을 하게 되는 그런 퇴행 증상들도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재난 이후의 스트레스 증상들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관찰될 때는 그 본인이 스스로 어떤 힘든 것들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는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 이후에 일반인의 초기 행동 요령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그 직접적 관련되지 않은 어떤 뉴스를 보고서는 그런 접하는 사람들도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우울한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초기 대응 행동 요령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고의 충격들을 좀 빨리 감소시키고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과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고 느낌을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혼자 닫아두고 있고 혼자만 계속 억누르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공포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스로 회복해 나가는 어떤 많은 에너지가 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일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 그런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또 몸을 움직임으로 해가지고선 어떤 생각에 자꾸 몰입되거나 어떤 사고의 어떤 사고 생각에 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대한 빨리 일상적인 생활을 복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적절한 식사, 잠 충분히 하는 거 중요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안심시키고 자주 안아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와 별로 관련이 없는 일들도 자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불필요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군대처럼 이 수학여행이라는 걸 반드시 가야 되고 그 수학여행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어떤 그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생각인데 아이들이 계속 뉴스에다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에서 대단한 공포심을 느끼고 그리고 부적절한 오해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안심시키고 안아주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뭔가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공포감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또 노인들도 상당히 취약한 계층인데 이런 스트레스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소외될 수 있어서 노인들도 혼자 두지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 세월호 아직 구조자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어떻게든 빨리 구조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